네, 스튜디오에 양효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6시가 넘으면서 7시가 넘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는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날이 서서 이제 밝아오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인력과 장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에 도착한 건 확인이 안 됐지만 어쨌든 동원되는 소방차만 봤을 때 네. 전체 이제 소방청에서 밝힌 게 그 800대가 넘습니다. 800대요. 예, 단일 화재 규모는 최대 규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만 해도 소방 공무원이 3천여 명이 넘고, 그다음에 군인, 공무원, 경찰까지 해서 만여 명이 지금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가 사실 중요한데요. 지금 50대가 넘게 51대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현장으로 지금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요. 거의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그 각 지역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끌어올려서 지금 강원도 산불 진화에 지금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밤사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도 인력들을 투입하고 장비들을 총동원하는 준비를 해왔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밤사이에는 사실 이제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화재를 진화를 한다기보다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했다면, 지금 이제 날이 완전히 밝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진화 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바람도 그렇고요. 진화가 완전히 되기까지는 쉽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장 기자들이 지금 현장에서 전해오는 소식에 따르면 바람이 아직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이 산불 불씨가 이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산에서는 그 밑으로 숨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초속 뭐 5에서 10의 강한 바람이 그 불씨를 다시 엎었을 경우에는 잔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은 불씨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최대 400도까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300도 이상이 넘어가면 다시 불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그 전화 통화를 해보면 주민분들도 이제 해당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워낙 화재 범위도 광범위하고 또 바람도 강하고 또 건조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지 주민분들이 좀 유의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말했듯이 대피소를 예를 들어 뭐 서쪽이나 남쪽으로 가라듯이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뭐 소방당국에서 밝힌 대로 대피소가 가장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이 불씨라는 게 강한 바람을 만나면 최대 수킬로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혹은 이제 불씨가 좀 멀리 보인다 하더라도 가장 좀 멀리 떨어진 대피소로 이동해서 그 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대피소에서 돌아오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조금 더 안심이 되는 상황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집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하시기도 하고 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대피소에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피해 상황을 짚어봐야 할 텐데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뭐 추가적인 집계가 확실히 된 건 없겠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인명 피해인데, 인명 피해의 경우에는 일단 당초에는 이제 사망이 2명이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실제 그 화재로 인한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이제 1명으로 공식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50대 남성이고 속초시 주민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강풍 피해로 이제 70살 여성 한 분이 그 낙하물에 맞아서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 대피 인원을 집계가 됐는데 거의 4,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인원들이 대피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 피해는 지금 정확하게 집계는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임야의 250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 350개 산이 이제 불에 탔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은 한 120여 채가 넘게 불에 탄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6시 50분부터 이제 동해 고속도로 통행도 재개가 됐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4,000명이 대피를 했고 125채가 불에 탔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뭐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 만할 정도로 더 집계가 될 것 같은데 이번 화재에서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랄까요? 일단은 가장 악조건이 겹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지역에 화재가 발생한 당시에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같이 발효가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불이 확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발화는 지금 뭐 변압기의 폭발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불이 이미 시작되면서 강풍을 타고 각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발화 시간이 어제 저녁 7시 17분인데 네. 여기서 그 바람을 따라서 그 동쪽 끝이죠. 동쪽 끝이 영랑호 이제, 쪽까지. 예, 영랑호 쪽까지 나갔어요. 하는데 불과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불이 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사실 간밤에 이제 어둠 속에서 집계한 피해 상황이기 때문에 날이 밝아서 다시 피해 집계가 되면 피해 규모는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새벽부터 이제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좀 연락을 취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좀 전해주던가요? 일단은 아까 주민분들도 이제 전화 통화를 하셨지만 네. 이제 현장의 취재 기자들이 이제 각각 포인트에서 전해온 소식으로는 아직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그다음에 육안으로 보더라도 잔불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주민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다르게 네. 또 잔불이 또 갑자기 또 커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진화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전해왔습니다. 네, 어쨌든 그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정말 다 완전히 진압이 될 때까지는 예. 안심하지 않고 예. 계속해서 주민분들께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